자, 22단원 명제와 조건 이라는 건데, 이 단원은 일단 다른 어떤 단원보다 용어 정리가 좀 중요합니다. 각각의 용어를 좀 명확하게 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단원이어서 오늘은 이제 좀 용어 싸움을 좀 할 거예요. 용어 정리들을 쭉 하고 그 용어들을 가지고 걔가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짓들을 할 겁니다. 알았지? 사실 얘도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는 중학교 가지고 중1 때 배우던 거예요. 아니다, 중2 때 배웠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도 한 반절 정도는 중2 때, 원래는 옛날에 중2 애들이 배우던.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중2도 했으니까 뭐 우린 하겠지, 그치? 여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이제 내 수준이 그런 건 아니고, 알았지? 어려울 수도 있지 뭐. 자, 그래서 먼저 명제라는 게 뭐냐? 문장이 문장. 어떤 문장? 그러니까 그 문장이 이제 막 한글로 써져 있는 문장일 수도 있고, 영어로 써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랍어로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수식으로 써져 있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게 어떤 문장이냐?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요런 문장을 명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분필은 길다. 이 분필은 길다. 명제일까요? 아니죠. 아니, 누가 볼 땐 길 수도 있는데 누가 볼 땐 짧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또 뭘 예를 들까? 사과는 맛있다. 이건 명제일까요? 소고기는 맛있다. 아, 이건 명제죠, 그쵸? 참이에요, 그쵸? 졸라 맛있습니다, 그치? 자, 너무 맛있어요. 명제가 아닙니다, 그쵸? 누구는 맛있을 수도 있는데 누구는 맛없을 수도 있잖아. 지금 2교실이 없는데 지금 우리 학원에 어떤 나한테 배운 학생 중에 자기는 고기가 싫대. 고기 그 특유의 냄새가 싫어서 자기는 풀만 먹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그치? 고기도 먹고 그래, 행복해지잖아, 먹으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수식으로 돼 있는 녀석들을 많이 다루겠지, 그치? 봐봐. 자, 요런 문장을 봅시다. 명제일까요? X에 1 넣으면 참인데 3 넣으면 거짓이잖아. 명확해. 이거 항상 뭐 이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 있어? 등호가 성립해 지금 얘가? 1 넘기면 아, 그러니까 1 넣을 때만 되잖아. 아니, 넘기면 되죠. 아니, 1을 넘겨서 X는 1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봐봐. 이걸 봐봐. 자, 이걸 어떻게 읽는 거냐면 어떤 X라는 수가 있어서 그 X라는 수에 1을 더하면 2다. 이게 참이냐고, 이게. 이게 참이야? 아, 이게 왜 참이야? 아니, X가 어떤 수인 줄 알아? 아니, 봐봐. 어떤 X에 1을 더하면 2다. 근데 저걸 1을 넘기면 X가 1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그럼 어떤 X는, 자, 봐봐. 자, 아니, 봐봐. 어떤 X라는 숫자는, 아니, 자, 다 조용. 어떤 X라는 숫자는 1이다. 어이? 그럼 X가 무조건 1이야? X라는 숫자는 항상 1이냐 이거야? 아니, 어떤 X라는 숫자가 하나가 있다? 어디 숫자가 하나 딱 있어. 그럼 숫자 1이야? 아니, 숫자가 하나 있다니까, 여기? 1이야? 1이냐? 여기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어. 얘가 1이냐고.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뭐 3 넣으면 3인 거 아니야? 그치? 문제에선 얘가 1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이게 참이냐고. 아니잖아, 그치? 저게 뭐야? 방정식이잖아, 그치? 방정식을 우리 뭐라고 배웠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재성이 뭔 말인지 알았어? 알았어. X가 1일 때만 참인 거라고, 알았지? 1이 아니면 거짓이잖아, 그치? 이런 거 볼까? 자,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X입니다, X 참고로. 참거짓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명제냐고 아니냐고. 저건 왜 아니야? 아니, 명제는 명제냐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자, 명제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왜 명제야? 왜? 어떤 실수를 이제 x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5보단 큰 결과가 나오잖아 지금. 그렇잖아. 뭘 집어넣어도 그치? 됐나요? 참이죠, 그쵸? 뭘 해볼까? 또 뭐 해볼까? 또 뭐 해볼까? 아, 또 뭐 해볼까? 왜? 어? 왜? 자, 명제일까요? X는 실수입니다. 명제입니까? 명제입니다. 왜?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잖아. 거짓인 명제. 간혹가다 이제 어떤 아이들이 얘 거짓이니까 명제가 아니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얘는 항상 거짓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참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그런 식이니까 쟤도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 거짓 아니에요? 0 넣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도 영부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도 성립해 안 해? 0 넣으면 성립해? 안 해요. 1 넣으면 성립해?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해? 봐봐, 성립하는 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거짓이니까 명제. 거짓인 명제. 아니, 거짓인 명제. 항상 거짓이잖아. 봐봐. 얘는 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명제가 아닌 거고, 그치? 요 녀석은 항상 참이니까 명제인 거고, 얘는 항상 거짓이니까 명제인 거야, 그치? 거짓인 명제. 오케이? 이런 걸 좀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지? 됐나요? 명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제 얘가 이게 맞는가 거짓인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질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조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요런 애들. 즉, 참도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기도 하고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녀석. 녀석, 뭐 문장, 식, 뭐 이런 것들. X에다 그러니까 뭘 넣었을 땐 참인데 뭘 넣었을 땐 또 거짓이야.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딱 요런 애들. 아니면 뭐 아이씨, 뭘로 해볼까? 요런 문장. X에 뭘 넣느냐에 따라 등호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도 않잖아, 그치? 이런 애들이 지금 조건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러면은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숫자들은 뭐뭐 있어? 갑자기 2차 방정식을 물어봐. 어려운 걸, 그치? 뭐뭐 있어? 마이너스 1하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숫자들이지, 그치? 걔네들을 집합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이 참이 되는 녀석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 오케이? 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조건은 있잖아. 주로 소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소문자들을 써요. 조건 P, 조건 Q, 조건 R. 여긴 PQR을 주로 많이 쓰다. 진리집합은 집합이니까 대문자를 씁니다. 역시. 그러니까 P라는 소문자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 오케이? 소문자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 뭐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써주면 됩니다. 알파벳. 꼭 PQR 아니어도 A, B, C여도 상관없고요. 알았지? 보통 소문자를 쓰고 진리집합은 보통 대문자를 쓴다. 이런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명제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갈 녀석들은 각각의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관찰할 앞으로 배울 모든 명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조건, 얘는 뭐라고 읽냐? 이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알았죠? 화살표 한 줄입니다. 알았죠? 나는 화살표 맨날 두 줄로 썼으니까 앞으로 두 줄로 쓰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좀 이따 두 줄짜리 화살표가 갖는 의미가 나오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뒤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부를까? 기술이라고 부르겠죠. 인상표, 지원이 인상표, 미안해. 안 할게.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화내지 마, 알았지? 아, 나 엄마 진짜 선생님 개소리 해가지고 학원 못 다니고 이러지 마, 알았지? 미안해. 선생님 사과할게, 진짜. 아, 다시 안 해. 표정이, 아씨, 진짜. 만약에 나이가 좀만 비슷했으면 욕했을 거야. 그래서 어떤 명제는 두 개의 조건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녀석을 가정, 뒤에 있는 녀석을 조건, 결론 이렇게 부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냐? 어떤 x는 2의 배수 이런 조건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조건인 거잖아. x값에 1이 들어가면 참, 2가 들어가면 거짓, 3이 들어가면 참, 4가 들어가면 거짓인 거니까.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x는 4의 배수라는 조건인 겁니다. 알았지? 거기서 이제 x는 이런 거는 이제 문맥상 생략을 하고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해볼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2의 배수는 그럼 다 4의 배수인가요?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참거짓을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봐봐. 그럼 숫자를 바꿔보면 숫자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기가 4, 2, 참이지, 그치? 4의 배수는 전부 다 2의 배수이다, 그치? 이렇게 돼야 참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놈이면 요놈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를 만족하는 녀석들이 전부 다 얘도 만족해야 돼. 이해돼? 이해돼? 얘를 만족하는 녀석들이 전부 다 얘를 만족해야 참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 저 앞에 집합에서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다. 얘가 얘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떤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어서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 되게 하고 싶어. 참이래. 그러려면 얘를 만족하는 모든 녀석들이 다 얘를 만족해야 돼, 그치? 즉 그 말은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있고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있겠지, 그치? 이 진리집합이 이런 관계가 돼야 명제가 참이 된다. 이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만 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녀석이 전부 다 여기 있는 P에 있는 모든 녀석이 Q에도 있어야, 얘를 만족하는 모든 애들이 얘를 만족하는 상황이어야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와 닿죠, 그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모든 상황,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닌 모든 상황은, 그러니까 요 녀석이 이제 거짓이라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닌 모든 상황들. 거꾸로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아닙니다. 알았지?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닌 모든 상황들에선 이 명제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계속 어떻게 관찰을 할 거냐면, 너희가 이제 문제풀이, 명제에서 가장 잘못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애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 가정과 결론을 한꺼번에 보려고 그래. 오케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라는 이 한 문장에서 그냥 얘가 문맥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풀이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언제나 어떤 명제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요 녀석을 만족하는 애들은 뭐뭐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 알았지? 이것만 먼저 봐. 얘를 만족하는 애들은 뭐뭐뭐가 있나. 그냥 걔네들을 모아서 만든 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요 녀석을 만족하는 녀석, 이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요 녀석을 만족하는 건 뭐뭐뭐가 있겠는가. 오케이? 이걸 파악을 해서, 그럼 얘가 얘 부분집합이네 가 되면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알았지? 한꺼번에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얘를 만족하는 애들, 즉 각각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확인을 해서 그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보면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거짓이 될 때는 얘가 거짓인 걸 어떻게 밝혀내면 되냐? 여러 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얘를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애 중에 단 하나라도
얘를 만족 못하면 이건 거짓인 거잖아, 그치? 됐나요? 즉 만약에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진리집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P면 Q이다라는 애들이 거짓이 되잖아, 그치? 그 거짓인 원소는 여기 있는 애들일 거야. 왜? 얘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 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 지금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이런 상황에서가 P에는 있고 Q에는 없는 이런 녀석들이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인 거고, 이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 발예라고 부릅니다. 이 원소가 성립하지 않는 반대가 되는 예,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발예. 발예는 항상 어디 있는 거다? P에는 있고 Q에는 없는 P 빼기 Q라는 영역이죠, 그치? 이 영역에 있는 원소가 발예가 됩니다. 아, 졸라 쉽네요. 여기까지 쉽네요, 그쵸? 여기까지 쉽습니다. 자, 22단원 반절 설명했어요. 자, 반절. 자, 계속 이어서. 그러면 뭐이면 뭐이다, 뭐뭐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뭐뭐가 아니다 이런 문장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부정을 좀 시켜볼 겁니다. 조건에 먼저 부정이라는 거예요. 조건은 여기 P라고만 써도 되고 PX, X를 붙여도 됩니다.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조건이면. Y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조건이면 그냥 PY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어떤 P라는 조건이 있어요. 뭐 X는 뭐이다, 뭐 X 더하기 1은 뭐이다,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일 수도 있겠는데 요 녀석의 조건 P의 부정은 기호들이 좀 나오는데 요 녀석은 뭐라고 쓰냐? 앞에 물결 표시하고 P 이렇게 쓰면 요 녀석이 P의 부정을 뜻하는 겁니다. 뭐라고 읽냐면 그냥 내 집합에서 읽듯이 not P 이렇게 읽을 거야. 나는 영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어려운 기호 아니, 지금 어려운 기호 아니죠?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한번 볼까? 요 녀석 조건 P라는 녀석이 진리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만족시키는. 걔 녀석을 대문자 P라고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놈은 진리집합은 뭘까요? 왜? P이다 해서 P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시켰단 말이야. 이거 봐봐. X는 2의 배수이다. 이런 조건. 근데 X에 1이 들어가면 거짓, 2가 들어가면 참, 뭐 이런 애들이잖아, 그치?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2, 4, 6, 8, 땡땡땡 막 있겠지, 그치? 요 녀석의 부정은 뭐야? 그럼 말 그대로 우리 언어적으로 국어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읽어봐. 요 녀석의 부정.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녀석을 만족시킨 녀석이 진리집합이 되지 않겠어? 그럼 이 자리에는 1, 4,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지 않겠어? 그럼 이 집합은 여기 있는 진리집합의 무슨 집합? 여집합. 이잖아, 그쵸? 즉 조건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면 not P라는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재성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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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 지금 학원이 따뜻해 안 추울 거야. 뭐 지금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바닥이. 자, 그럼 우리 여집합에서는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잖아. 부정도 마찬가지겠네. 부정의 부정은 다시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뭐 이런 거 안 배우나? 영어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디서 배워? 국어 시간에 배워? 아, 그래요? 안 배우나? 그런 거 있지 않아? 그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고등학교 가봐. 그때 배울 거 알았지. 자, 그 다음은 이고랑 또는 조건들을 결합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랑 또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조건을 합쳐서 하나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지. X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걔는 봐봐. X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다. 이런 거는 x는 2의 배수이다 라는 조건과 x는 3의 배수이다 라는 조건을 그리고 라는 녀석으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잖아. 그치? 그치? 그쵸? 그쵸? 그래서 2의 배수라는 조건을 내가 p라고 놓고 3의 배수라는 조건을 q라고 놓으면 우리 집합에서 그리고는 합집합이었어? 교집합이었어?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건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아니면은 하나만 만족해도 돼? 그럼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여기가 된다는 얘기인가? 여기만 되는 거 아닌가? 자, 다시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입니다. 우리 그 교집합, 합집합 거기 정의 보면 내가 거기 정의에 써져 있는 거를 좀 봐야 돼요. 알았지? 정의에. A 교집합 B는 X는 A의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 합집합의 정의는 X가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 이게 이제 집합의 합집합, 교집합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기호를 이거는 교집합 기호 마치 비슷하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세모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조건에서의 기호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P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P이고 Q이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겠지. P 교집합 Q가 돼야겠죠. 그렇죠? 됐나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P 또는 Q는 또는은 우리 집합에서 합집합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뭔가 합집합 기호 비슷하게 요렇게 씁니다. 참고로 요새는 안 쓰는 기호고 나만 쓸 거예요. 옛날엔 썼는데 지금도 저기 수학자들은 쓰는데 책에서는 안 쓰거든. 근데 맨날 이고 쓰기 귀찮아가지고 쓸 거예요. 알았죠? 뭔가 얘 진리집합이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합집합. 그치? 뭔가 얘 지금 교집합 기호랑 비슷하게 얘 합집합 기호랑 비슷하게 생겨서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알았죠? 적응되면 개편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부정을 시켜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요 녀석을 부정을 시켜보자 이거야. P이고 Q의 부정.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P 교집합 Q인데 그치? 그럼 그 녀석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을 시킨 거겠지. 그치? 우리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라니까.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이란 걸 써볼까? 어떻게 돼? P의 여집합, 여기는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요 녀석을 가지고 내가 조건으로 표시를 해보면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굉장히 집합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지?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예요?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알았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P 또는 Q라는 녀석을 부정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녀석 드모르간의 법칙 빨리 불러봐. 어떻게 돼? 그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 모르는 거야? 빨리 불러봐. P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을 그대로 이제 조건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거야. P의 여집합은 not P, 그치? 교집합은 그리고 Q의 여집합은 not Q. 이 녀석을 이제 그 조건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고 또는 이고나 또는의 부정까지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우면 오늘 수업 끝에 다 배웠을지 문제 풀면 됩니다. 이 용어만 딱 정확하게 해서 이 용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샬라샬라 이렇게 풀고 룰루랄라 집에 갈 겁니다. 알았지? 모든 어떤 굉장히 이제 언어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편한 겁니다. 자, 이 교실에 봐봐. 이 교실에 있는 학생은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맞는 말일까요? 좀 빨리 둘러봐봐. 안경 다 썼나? 안 쓰네 있잖아. 그렇지?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봐봐. 이거는 막 여러 명 볼 필요 있어?
한 명만 봤는데 안경 안 썼으니까 안경 안 쓴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조건이 참이 되려면 그 녀석의 진리집합은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그치? 이해돼? 이해돼? 대신에 봐봐. 이 교실에 있는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거 맞아 틀려? 맞잖아. 그치? 왜? 이거 어떤이라는 건 한 명만 안경을 쓰고 있어도 참이 되는 거잖아. 그치? 즉 모든이라는, 다시 정리를 하면 모든이라는 녀석이 들어간 문장은 그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만족하는 상황에서만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얘는 어떤 입장으로 가야 되냐면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애가 하나라도 있나 없나를 찾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 발견하는 순간 아 틀렸네. 그치? 하나도 발견 못하면 참인 거지 뭐. 그쵸? 어떤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만 만족해도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되냐면 아, 만족을 못하는 애가, 아니 만족을 시키는 애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또 찾아보면 되지. 그치? 찾으면 참, 단 하나도 못 찾으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따로 쓸 게 없어. 그냥 끝이 이게 끝. 그쵸? 모든 어떤이라는 건데 이 녀석도 부정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뭐 어떤 모든 조건 P에 대하여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녀석을 부정을 시켜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그럼 P라는 조건도 부정을 not P에 대하여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오케이? 모든의 부정은 어떤 때 띠리리 띠리리. 마찬가지로 어떤 P에 대하여 띠리리리리 이렇게 써져 있는 문장이 있는데 이 녀석을 부정을 시키면 이건 뭐겠어? 이번엔 모든 not P에 대하여 띠리리리리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았죠? P도 부정을 시켜줘야 되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고의 부정은 또는이고 또는의 부정은 이고이고 뭐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전부 다 알았죠? 그렇죠? 슬슬 졸려요. 그렇죠? 자, 문제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쉽네요. 그렇죠? 너무 쉽습니다. 다음 22-1번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이거를 문장을 한꺼번에 읽으면 안 됩니다. 알았지? 자, 어떻게 할 거냐? 22-1번에 1번에서 P 땡땡 P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대요. 단 우리 문제에서 X랑 Y는 실수이다. 이제 자,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녀석들을 일단 집합으로 표시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이 원소 몇 개야? 이거 졸라 많지. 그치? 아이씨, 마이너스 1하고 0밖에 없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지? 그러지 않지. 그치? 이건 뭐 그 7살짜리들이나 그러는 거고요. 이 녀석은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면 수직선에다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도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 녀석은. 지금 P라는 녀석이 수직선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치? Q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데 그럼 Q라는 녀석을 여기다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랍니다. 자, 이걸 확인해야 돼. 여기가 P고 지금 여기가 Q인데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다 있나요? 다 있죠. 그쵸? 없는 거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참이다. 지금 P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Q에 다 있어요. 그치? P에서 어떤 걸 골라도 저 Q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두 번째 X, Y는 0. 내가 지금 왜 지금 Q를 안 써놓고 P만 써놓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알았지? X, Y가 0이면 있잖아. 0 곱하기 0도 되겠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X, Y 순서상을 쓰는 건데 0 곱하기 뭐시기도 되고 0이 아닌 녀석. 그치?
머식이랑 0 이것도 되고 그치? 얘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0,0, 0,1, 0,2, 0,3, 0,4, 0,18.5, 뭐 마이너스 2,0 뭐 이런 애들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알았지?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 요 녀석이 P고요. Q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랍니다. 얘를 만족하려면 둘 다 뭐여야 돼? 0, 0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얘를 만족하나요? 안 하죠, 그치? 딱 봐도. 그럼 우리 명제가 거짓이지, 그치? 거짓인 명제에서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 발례가 존재합니다, 알았지?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얘, 발례. 발례는 어디서 찾는다고? 얘를 만족하지만 얘를 만족 못 시키는 애, 그치? 그냥 하나만 찾아봐. 그냥 발례. 그냥 1,0 뭐 이러면 되지, 그치? 그치? 얘는 만족하되 얘는 만족 못 시키는 녀석이 발례. 2,0도 좋고 뭐 100,0도 좋아요, 알았죠? 좋습니다. 3번. P 땡 절대값 X 더하기 Y. 말이 좀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우리 절대값은 있잖아. 이 그 부호가 되게 관건인 기호잖아, 그치? 이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봐봐. X도 양수, Y도 양수 써져 있어 봐. 그럼 절대값이 필요가 있어 여기? 그럼 좌변의 우변보다 크겠어? 똑같겠지, 그치? 값이, 그치? 근데 그럼 양수 하나 0 하나 써 있어. 양수 하나 0 하나 써 있어. 여기 똑같겠어? 얘가 얘보다 크겠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을 만족하려면 이런 거. X는 음수, Y는 0. 왜? 그럼 여기는 양수 나오잖아, 결과가. 근데 여기는 음수잖아. 지금 X에다 음수 Y에 0 집어넣으면,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크죠? 마찬가지로 0, 음수 이런 것도 되고, 그치? 마지막은 둘 다 음수 이런 것도 됩니다, 그쵸? 이런 종류들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그치? 아니야? 잘 안 되나? 빨리. 이거 빨리 생각해야 돼. 생각 안 되는 거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돼, 짚고. Q 볼까요? X, Y가 곱한 게 0보다 작답니다. 그럼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으려면? 이거,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얘를 만족을 하겠냐고요? 안 하겠네, 그치? 안 할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X에다 5, Y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골라버리면 이쪽이 더 커져요, 알았죠? 그렇잖아? 음수 녀석이 부호가 더 커버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황도 존재는 합니다, 알았지? 근데 이 상황은 다 되진 않잖아. 5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골라버리면 안 된다고, 그치? 근데 5랑 마이너스 12 이렇게 고르면 또 된다고, 그치?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거 아니면 어쨌든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문정아, 발례 하나만 들어볼까 그럼? 거짓. 발례 뭘로 들면 될까? 1,2? 얘를 만족하는 것 중에 골라야 된다니까? 봐봐, 플러스 쓰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라서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지금 얘는 만족하되 얘는 만족 못 시키는 것 중에 발례 하나 찾아봐. 그쵸, 뭐 이런 애들 찾으면 되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있을 거고, 그치? 뭐 발례들이 졸라 많을 겁니다. 됐나요? 지금 이런 애들은 얘는 만족하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근데 얘는 만족 못 하잖아, 그쵸? 이런 애들이 발례. 마지막 4번. 이걸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얘를 만족시킨 녀석을 찾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수학에서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을 하진 않거든. 왜냐면 개 어려워서. 그게 참인 거 증명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안타깝게도 증명 졸라 싫어하잖아, 그렇지? 참인 거 증명도 어려워가지고 뭐 헬렐레 되는데 거짓인 명제의 증명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짓인 명제는 증명하는 것보다 발례 하나 찾으면 얼마나 편해. 그래서 이제 계속 발례 찾는 연습. 발례가 잘 찾아지려면 진리집합 찾는 연습부터 좀 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간 애들이 뭔지. 그래서 여기 들어간 애들이 뭔지를 찾아야 여긴 있고 여기 없는 걸 그 다음 찾을 수 있지. 갑자기 발례만 이렇게 쭉 찾으려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고 발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4번. P는 x제곱은 4. Q는 x 세제곱은 4x. 자,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x값 뭐 있어요? 그치?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x값 뭐 있을까요?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하나 더 있는데. 빨리 쳐다봐봐. 몇 집어넣어야 성립하겠나? 그치, 0. 0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 그치?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있나요? 참이네요. 다 있잖아. 그치?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다 있냐 이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확인하면 참이다. 아이쿠 너무 쉽다. 그치? 자, 다음 22-2번. 이런 거 하다가 수업이 막 끝날 거예요. 우리 수업 몇 시까지야? 7시 반까지야?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네? 1시간이나 남았네? 미안, 내가 시계를 잘 못 봐서. 22-2번. 실수 전체가 전체 집합이란다. 실수 집합이 전체 집합인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P, X가 1 이하 또는 X가 4 이상. Q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그래서 다음 조건에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진리 집합을 구하라니까 답을 집합으로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집합으로. 자, 1번. P 또는 Q. 그러니까 P 또는 Q라는 건 진리 집합이 P랑 Q를 합집합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P랑 Q를 수직선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1이 있어서 1 이하. 4가 이쯤 있다고 하면 4 이상. 요 녀석이 지금 P인데 Q는 다른 색깔로? Q는 마이너스 1 초과.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2 미만. 지금 여기 Q가 여기 이렇게 있겠죠. 흰색으로 써진 이 두 군데가 둘 다 P고요. 합집합은 말 그대로 합치는 거잖아. 한 번이라도 들어갔는데 전부 다 답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 이하랑 4 이상이랑 하면 이게 합집합이겠지. 그치? 두 개를 말 그대로 합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은 조건제시법으로 써줘야 됩니다. 범위는 언제나 X바 쓰고요. X는 2 이하 또는 답은 이제 한글로 잘 써줍시다. X는 4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겠네요.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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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가지고. 그치? 너무 쉬워가지고. 오늘 건 너무 쉬워서 난 복습을 안 해도 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알았지? 큰일 나요? 큰일 나았지. 2번. P이고 Q. P이고 Q라는 건 그림은 이제 PQ 그림 여기다 그려놨으니까 따로 그릴 필요는 없겠고 P랑 Q의 겹치는 부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답이 되겠지. 그치? 왜?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일 거니까 겹치는 부분 X바 마이너스 1 초과 2 이하. 요 녀석이 진리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3번. P 또는 나 Q. 이건 뭐야? P 또는 나 Q. 3번. P 또는 나 Q.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P는 P 쓰고 요 녀석은 합집합. 낫은 요 녀석의 여집합. 그치?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이란 걸 쓰면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이 이상한 걸 썼다 그치? 이게 좀 연습이 좀 돼야 되는데 봐봐. 요 녀석을 이제 단계를 좀 나눠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자, 먼저 이렇게 바꾼 거고요. 우리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여집합 붙은 녀석이 뒤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았지?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Q 빼기 P를 먼저 볼까요? Q에서 P를 빼요. 그럼 요만큼이 범위가 어디가 남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남아? Q에서 P를 빼래요. 자, 빨리 찾은 사람 불러봐.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거 많이 틀려요. 여기서 Q에서 P를 빼면 지금 노란색에서 하얀색이랑 겹치는 걸 뺀 나머지
지금 Q에서 하얀색을 빼. 겹치는 부분을 뺀 나머지가 있잖아, 지금. 나머지가 있잖아. 나머지 어디야, 지금? 자, 2에서 말고 이상 초과 이하 미만을 써가지고 말을 해줘야 돼요. 1 초과 2 이하. 여기서 이제 1 이상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이걸 좀 주의해야 돼. 왜냐면 1은 P에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P에 들어가는 걸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엔 1이 없는 겁니다, 알았죠? 됐나요? 됐나요? 어? 아니 봐봐. P라는 집합에는 1이 있어? 그럼 우리는 Q에서 P를 뺄 거잖아. 그럼 1이 빠져 안 빠져? 1이 있으니 있는 P에 있는 걸 빼는 거지. 자, 내 말에 대답을 해야 돼. P에 있는 걸 빼는 거지. 자, 그럼 P에는 1이 있어 없어? 그럼 1이 빠져 안 빠져? 그럼 빠지고 남은 거엔 1이 있냐고 그럼. 이건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됐나요? 이 순서로. 자,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의 부정이잖아. 요 녀석을 뺀 나머지 범위가 답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답은 x바 수직선에서 1 초과 2 이하의 나머지는 1 이하 또는 2 초과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아, 좀 어렵네요. 예, 수직선 들어가면 수직선이 원래 좀 어렵죠, 그쵸? 자, 됐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갔다 올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